일단 그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일부러 확정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수요일날 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제가 이틀 전인 수요일날 결정해서 라이브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왜냐면 그 자리에 계셨던 몇몇 분들한테는 이제 자리에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농담이 아니죠. 전 진짜 항상 은둔형이처럼 지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너무 미리 얘기해놨다가 막 기대하시는 분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막 약속이라는 거를 조금 되게 미리 잡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원래 회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멀찌감치 잡기 시작하면은 뭔가 행사 준비하는 느낌이잖아요. 회사에서의 회식 자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빠듯하게 시간을 두고서 이 시간을 약속 시간을 잡으면 좀 그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겠지라는 마인드였어요. 왜냐면은 미리 잡아놓으면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보자는 약속 때문에 뭐 다른 약속 막 조정하시거나, 혹시 물론 제가 뭐 월클병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저 때문에 뭔가를 조정하시거나 뭐 미리 잡아놨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급한 약속을 못 잡으시거나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가볍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나오시겠지 하고 한 많아봐야 3-4명 나오겠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금요일날 만날 건데. 그래서 제가 정모가 아니라 번개라고 자꾸 강조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모임이라는 게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니라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미리 잡고 막 이러는 과정을 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참 막 1주 2주 전에 막 제발 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는 좀 그런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볼 약속을 번개 약속이라고 이제 해서 정기 모임이 아니라 번개 약속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겨우 이틀 전인 라이브 방송 때에서야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금요일날이 확정이 났죠. 금요일날이 확정이 나고 금요일날 제가 정확히 연락을 받았던 거는 인스타 DM, 그리고 그 원래 저번에 저를 몇 번 봤던 분들은 이제 제 카톡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총 4분 정도였습니다. 4분. 그 저도 참석해도 되나요? 또는 저 갈게요라고 하셨던 분이 4분이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모임이라는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 주신 분이 보통 다 오진 못해요. 1-2명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약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의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2명에서 3명이겠구나. 나 빼고 2명에서 3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먼저 연락 온 4분 중에 한 분은 취소가 됐어요. 못 오셨어요. 바쁘셔가지고 개인적인 일정상. 금요일 이제 점심때쯤에 인원이 작으니까 사실은 6인 테이블 이상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제가 아는 고깃집을 2군데 정도를 물색을 해가지고 한 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그냥 명랑이가 제가 설렁에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이제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예약이 꽉 차서 아쉽게도 거긴 못 가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제 육화몽이라는 곳이 있어서 제가 제 인스타 지금 보시면은 그 당일에 이제 육화몽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한 6시 반 정도에 6시 반? 좀 일찍 갔죠. 왜냐면 저는 가 있어야 되니까. 그 노쇼의 그런 이슈, 안 좋은 이슈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저는 좀 미리 가 있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4명을 예상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3-4명. 저를 포함해서 3-4명을 예상한 그대로 예약을 했습니다. 4인 테이블. 4인 테이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취소가 났어요. 못 오셨죠. 멀리 사셔가지고 못 오시는구나 까지 해서 역시 이게 취소 분량이 항상 나오지 해서 딱 적당하게 나 빼고 2명에서 이제 딱 3명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히 그 육화몽이라는 곳에 예약을 합니다. 육화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예약을 한 게 이제 한 4시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노쇼가 안 되기 위해서 일부러 30분 전에 가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출발해서 한 40에서 5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6시 4, 50분. 그러니까 7시 예약이었고. 근데 그 육하몽이라는 곳에 대한 사진을 제가 여기서 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진짜 사람들 오시나?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의 카톡을 하면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메일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이메일. 그러니까 왜냐면 제 인스타 SNS를 안 하시는 분이나 그날 라이브 채팅에서 말씀을 못 하셨거나 카톡을 몰랐거나 하신 분들은 연락처가 이메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오후 1시까지인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메일을 봤었을 때까지는 이메일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1시인가? 그리고 나서 오후 1시부터 제가 이제 설릉 위워크 2호점에서 그 일겸 뭐 이제 얘기거리도 좀 찾아놔야지 이러고서 이제 일겸 하고 있다가 이제 5시까지 좀 정신이 없었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딱 열어봤습니다. 이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2통이 와 있는 거예요. 2통이 이메일이. 그리고 한 분께서는 제가 이메일을 못 보니까 영상 중에 한 군데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이제 그 댓글이 보이도록 하셨어요. 세용님 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좀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늦게는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늦게 보냈다는 거였죠. 당일이었으니까 늦게 보내가지고 혹시 못 보실까봐 댓글도 남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메일을 봤는데 2통이 와 있고 그 2분이 다 오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거나 한 분은 근처셨고 한 분은 되게 또 멀리서 오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이메일 드리고 오셔도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왜? 제가 4인 테이블을 해놨잖아요. 이 2명이 오시는 게 이미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4인이 넘어간 거예요. 최소 5인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한 분께서 이미 오시기로 한 한 분께서는 본인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분이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친구랑 오시는 거죠. 친구랑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또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늦게 보거나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플러스 3. 진짜 원래는 3명이어야 되는데 저까지 3명 저까지 3명에서 4명이어야 되는데 플러스 3이 갑자기 딱 된 거예요. 이미 지금 이대로만 6명이죠. 4인 테이블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조금 유명한 거리에서는 설릉은 유명한 거리는 아니지만 서울이고 게다가 거기가 이제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는 유명한 맛집들은 자리가 차거든요. 이미 제가 처음에 연락했던 곳은 자리가 꽉 차서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알바분한테 저 죄송한데 저 진짜 죄송한데 그 창가 테이블이었거든요. 창가 테이블 일부러 잡아주신 거였어요. 심지어 알바분이 저희 연말 모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잡아주신 거였는데 이제 가까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홀 중앙에 8인석이 있었어요. 8인석 다행히 진짜 8인석이 있어서 부랴부랴 세팅 다 해놓으신 거. 또 그 집이 어쨌든 좀 저렴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채 세팅, 채소 세팅이나 이런 거 시간에 맞게 다 해놓으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민폐. 채소 이제 해놓은 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몇 분 오세요? 6, 7명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6명 세팅으로 일단 8인 테이블에 이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4인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알바가 급하게 해주신 거예요. 알바분이 가까스로 이제 6명에 맞춰 놨는데 제가 또 이제 괜히 걱정되니까 진짜 너무 안 오실까봐 자기가 라이브 채팅 때 늦게 말해놓고 이틀 전에 얘기해놓고 너무 늦게 안 오시거나 이럴까봐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잖아요. 혹시 또 누가 오실까. 저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제 이제 녹화본 편집 영상이나 이런 걸로 꾸준히 예전부터 봐오시던 분이고 저한테 예전에 인스타 DM을 몇 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설릉에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인스타
사진을 보고 저랑 인스타 친추니까 저도 가도 되나요? 이렇게 온 거죠. 6시 한 반 좀 지나선가? 네. 그러니까 한 4, 50분? 아니다. 7시 한 10분, 20분 요땐가? 10분? 네. 그때 딱 온 거예요. DM이. 지금 또 플러스 1명. 근처시래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그분도 근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이 돼버린 거죠. 이제 또 세팅도 6명 해놨는데 이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패닉이 오는 건데 제가 성격이 그 다수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제가 대할 때 저랑 그날 보신 분들 저한테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끝나고 제가 연락처 모르시는 분 빼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가 주선자이든 아니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과연 괜찮았을까? 네, 괜찮았을까? 이걸 계속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소심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히 모임 자리에서 지금 막 대화 밸런스는 맞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누구한테 치우쳐져 있지 않나? 막 이런 거를 신경을 써요. 그걸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거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수 모임을 잘 못해요. 왜 그런 걸 신경 쓰세요라고 돼지 123님 좋게 말해서 세심이고요. 이게 소심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무신경한 게 좀 필요해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되게 계속 날카로워지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예상한 인원수 3명에서 7명까지로 이제 확 늘어난 과정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자리 마련하는 거 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8명 자리 맞추고 세팅 다 끝나서 이제 7시 한 10분경부터 이제 사람이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제 오신 분은 겜장님이셨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오신 분들 다 순서도 기억나요. 왜냐면은 겜장님은 먼저 오셨어요. 근처에 계셨다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보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행히 자리가 빈 채로 오래 있지 않았고 겜장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좀 왜냐면 지금 개인 정보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는 제가 최대한 걸러서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할 순 없고 겜장님과 저랑 이제 업종이나 좀 관심 분야 이제 맞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또 이제 맞는 분야가 있었어요. 당연히 겜장님이시니까 이제 게임 얘기도 조금 했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채팅창에서 아코님으로 알려져 계시는 분께서 이제 또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목적이 뭐였냐면 이미 인원수를 4명이 넘어가면 저는 제 성격의 단점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노선을 잡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요. 회사 회식 때도 그랬고 회사 회식 때는 제가 거의 막내니까 늘 뭐 그걸 제가 완전히 케어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뭐 세미나 진행하거나 그러는 경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도착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서로 매칭, 그러니까 융합되거나 통섭될 수 있는 분야를 제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면 요것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막 이분이 이런 거 하신대요.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좀 어거지로 연관시킨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왜냐면은 제가 3명이 넘어가면 제가 모든 대화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뭐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그냥 아코님 오시고 그러니까 게임장님 아코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채팅창 계신 소피님도 오셨어요. 소피님이 늦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말씀하신 시간보다 일찍 또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 눈치 볼 일 없게 해주셨죠. 왜냐면은 알바분께서는 자리 8좌석짜리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연말 다들 주변 다 연말 모임이었어요. 그때 있는데 이제 다 이미 4인석은 만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로 오기만 하면 이제 부담 없는 딱 되잖아요. 4인 오면 8인석에 4인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겜장님, 아코님, 소피님 와주셔서 이제 막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꼭 얘기해야죠. 그날 이제 또 나중이긴 했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날 모임에서는. 근데 또 소피님이 항상 채팅에서만 이렇게 막 케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 제가 감사하기도 했던 게 요거는 일부러 좀 후기 때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되게 세심하신 게 제가 말만 세심하지 저는 소심한 거예요. 근데 세심한 건 뭐가 다르냐면 소피님이 그날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먹을 거 들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간식거리, 음식점이니까 먹을 걸 들고 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별다방에서 마카롱 이제 생긴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오셔서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분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본인 피셜 남는 거라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지금도 이제 몇 개 남았거든요 아직. 네, 이게 되게 단 거라서. 네, 그래서 주셨어요 그날. 제가 이거 꼭 방송 때 얘기해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라이브를 늦질 않았는데, 그래서 막 저만 주면 되게 또 제가 막 소심할 텐데 저만 주신 게 아니고 이제 그날 오신 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채팅창에서 이제 키릴 문자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랑 그 소피님의 아는 분인데 제 방송을 보는 분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마맥스님, 네, 그러니까 맥스 하마님이시죠. 맥스 하마님이 이제 추가로 참석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비드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참고로 데이비드님은 라이브는 이제 잘 못 보셨었고 이제 편집 영상을 항상 주기적으로 보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겜짱님, 아코님, 소피님, 키릴문자님, 하마맥스님, 그리고 데이비드님, 맞네요. 네, 맞아요. 네, 저까지 해서 7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명이 전원 다 모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로 이제 다수가 있었을 때 그 압박감을 쉽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오실 때마다 네, 그 막 여기 막 이런 일 하시는 분이시래요. 막 여기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시래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소심하니까 이게 후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 오프라인에서 보시면 되게 의아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저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은 저거 그냥 약간 그냥 그 오타쿠 코스프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제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게 그 필요하면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내가 다 대화를 6명한테 전원 내가 대화를 똑같은 분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또 이제 술도 한 잔 들어가다 보면은 막 개인 성격별로 또 대응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그 직업적인 고객 관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 PB 시절이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해야지라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분위기 뜨면 즐겁고 이게 아니라 막 술도 막 저기는 아직 안 갔네, 막 저기 내가 가서 따라드려야지, 이런 걸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네, 이거 전체적으로 부담인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업종이신 분들끼리 이제 좀 대화 통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럴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조금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몇몇 분들께서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 또 어쨌든 사회적인 경험을 어느 정도 하셨거나 또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제가 미처 드릴 수 없는 정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커리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융과 지금 이제 사업 준비하는 것과 백수생활과 그리고 공부를 안 하던 인간이 할 때의 그 지점 정도 팩트만 놓고 보면 말고는 솔직히 제가 그냥 열심히 생각한 결과물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제가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뭐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도 해봤다든지, 뭐 이런 업종을 해봤다든지, 뭐 블록체인 분야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르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요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웃겼던 게 그리고 제가 뿌듯했던 거는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서로 다 다른 분야셨어요. 저 제외 6명이 전부 다. 그래서 막 대화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분위기를 되게 많이 띄워주셨고, 그래서 그날 이제 1차에서는 그 돼지고기 먹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이제 소주 드실 분들 드시고, 저는 참고로 해서 이제 맥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맥주로. 그리고 그날 이제
후기가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리 잡는 얘기까지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제 그날 이제 모였던 것 중에 저에 대해서 어쨌든 한두 번 보신 분들, 저랑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이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배웠던 술 많은 거, 술 만다고 하죠. 이제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 술 만다에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죠? 한국식 칵테일? 코리안 칵테일? 네, 코리안 칵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좋은 표현 있으세요 혹시? 이하나님 제조. 제조도 맞죠? 맞아, 제조라고도 하죠. 제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전파가 돼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식 제조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에 가장 그냥 기억에 남는 거. 사실 나머지들은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먹고 죽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날 거의 맥주만 먹었어요. 거의. 네. 물론 제가 만든 제조한 술도 먹긴 했는데 저는 그날 어쨌든 조절해가면서 먹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번개 모임을 마지막으로 이 방송은 터졌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사실은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다수 모임이 되면 특히나 더 날카로워지고요. 성격이 계속 얘기하지만 느끼신 분 계셨을 거예요. 제가 날카로워진다는 거. 네. 그 동글동글한 성격이 많이 사라져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성격이 농담이 아니에요. 살짝씩 느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 워낙 그 외국 출신이신 분들, 요건 얘기해도 되죠. 외국 출신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 출신이신 분들이 워낙 그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 재밌는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뭐 또 논다고 그렇게 분위기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대화 자체를 워낙 재밌고 막 유학생활 이랬었고 막 이런 얘기를 정보 전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재밌다라는 말 안에는 예능 방송이나 이런 데처럼 막 노는 걸로 막 어떤 분 막 사고 쳤어요 막 이런 막 번개 후기에서 사고 쳤던 썰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거기 그 자리는 막 본인들께서 겪었던 여러분 이 산업에서 이런 산업이라기보다는 이런 분야에는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막 뭐 외국에선 이런 일도 있어요. 막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전문 분야에서만 알 수 있는 어떤 것들 의학 뭐 이런 분야에서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은 네. 이 분야에서 막 그 전문 분야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 저도 이제 그런 쪽 썰이나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 중에 방송에서 얘기해서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굳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소피님 관종력 플러스 1 본인 얘기라고 또 해주셨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제가 술 제조하고 나니까 그날 반응이 제일 좋았던 술 제조법은 저도 배운 게 있었고 했었어요. 그날 이거 레시피는 그냥 얘기해도 되죠? 레시피만 얘기할게요. 그날 제가 했던 거가 이제 꿀물과 소주를 섞는 거였고요. 비율은 비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사이다, 맥주, 소주 이런 거를 섞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순서를 뒤집었어야 됐어요. 되는데 꿀물 넣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꿀물이 주가가 확 올라갔죠. 꿀물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셨고 그날 증권사에서 배운 것에서 가장 아마 모두의 기억에 남는 거는 증권사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보다도 아마 술 비중만 알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 번개 모임 때 지금 교육 카테고리 달고 조회수를 포기하더라도 교육 카테고리를 달고 방송하는 이 사람의 번개 모임에서 즉 번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셨던 것 중에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술 비율 이고 제가 그날 이제 배웠던 레시피 중에 하나는 저거였어요. 그 에스프레소의 소주를 배웠는데
예, 그거는 되게 신박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 꿀물과 소주와 에스프레소와 소주의 공통점은 아마 먹을 때 먹고 나면 술이 깨는 술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이었고요. 자꾸 이제 교육 카테고리 달고 계속 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2차까지 갔습니다. 2차. 가려던 곳을 제가 막 엄청 정해놓은 곳은 아니었는데 후 두 곳이 있었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자리가 꽉꽉 찼었어요. 한 분이 또 이제 나서서 저기로 가보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분위기 괜찮아 보이는 곳은 자리가 꽉 차가지고 금요일 밤이라서 영향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는 실내 포차를 갔고 다행히 이제 실내 포차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제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총 7명 저까지 늘어나고 했음에도 굉장히 재밌었고 밸런스가 잘 맞았고 오히려 주변에서 케어를 해주셨죠. 분위기나 이런 것들 다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는 채팅창 플러스 방송보다도 번개 모임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분위기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제가 어쨌든 성격이다 보니까 소심한 게 계속 있어서 이게 제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진행이 잘 됐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날 4명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대지123님 증권말이 그 표현 좋네요. 증권말이. 다음에는 제가 증권 꿀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름 붙여서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날 이제 원래 먹으려던 술 양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게 제 이미 그 통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 7명으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맛있게 많이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하려다가 이제 중간에 끊긴 게 그날 제가 절대 취하면 2번 안 되는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 모임 참여하셨던 분 중에 진짜 멀리서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가시는 것까지 문자 보고 도착하는 것까지 보고 해야 돼서 그날 그분이 주무시고 다음날 출발하는 버스 가시는 것까지 이제 다행히 연락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잘 끝나가지고 이제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술을 이제 또 맛있게 먹었지만 개인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개인적인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말 그대로 서로가 좀 살면서 늘 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가 아닌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요거를 제가 하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런 얘기가 예전에 돌았던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다수를 모임에서 뵀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소를 마련한다, 시간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 전문가 분한테 광장이 갖는 의미가 뭐냐, 도시계획에서 광장이 만들어지면 그 광장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소설 광장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광장이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문제가 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계층과 어떤 직종과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요즘은 솔직히 우리가 광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무료 광장의 가장 큰 정의는 돈을 내지 않고 입장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을 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어딘가에 돈을 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숍이나 이런 거. 그런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광장이 있으면은 이제 다양한 계층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저러고 있네, 뭐 이런 거. 이제 광장이 하는 역할은 무상으로 이제 제공되는 도시에서 도시 단위에서 봤을 때 곳이고 가서 앉아 있으면은 서로 좀 대화나 그런 기회가 생기는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아쉽게도 이제 무상으로 모임을 제공해드리진 못했어요. 이제 회비를 다 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회비. 그래서 회비 다 제공해 주시고 해서 제가 좀 아쉽지만 제가 나중에 정말 기회가 잘 되면은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무상은 아니라서 아쉬운데 다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어떤 다른 카테고리의 채널이 아니라
이런 채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지식 채널이라고 하기엔 제가 좀 민망하고요. 그냥 같이 공부해 나가고 좀 쉽게 전달하는 이 채널 운영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된 게 그 번개 모임에서 좀 느낀 건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뭐 이분들을 사전에 성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중에 두세 분도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진짜 인터넷에서 만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수 있고 무서운데 괜찮았어서 다행이다. 남녀 구분 없이. 네, 남녀 구분 없이 남자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 실제로 저한테. 네, 그런데 진짜 다행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감사한 게, 그리고 제가 이런 카테고리 채널로 운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지점이었어요. 여기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느끼기에도 채팅창이 굉장히 맑죠. 되게 맑죠. 여태 계속 계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되게 맑아요. 그게 인원수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맑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게 약간 더 느껴졌는데, 채팅에서도 그날 딱 모았고 그 중에서 저랑 오프라인에서 미리 보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남들이 봐도 괜찮으신 그 대화 방식, 대화를 듣는 것도 하시고, 조용히 사람이 많으면 또 듣는 때도 있다가 누가 뭐 물어보면은 잘 케어해 주시고, 오히려 제가 계속 날카로운 상태였고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사람 많은 거 약간 어려워해가지고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번개 모임에서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 보통은 이제 유명 뭐 스트리머, 유명 유튜버, 유명 뭐 BJ, 뭐 유명 어떤 플랫폼 방송자 뭐 이러신 분들 보면은 뭐 막 영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뭐 물론 실제로 유명하시니까. 근데 저는 와,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모인 시청자라고 하면 누구나. 왜냐면 그런 데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에서 악플 문제나 이런 게 터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접속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로 괜찮은 분들이구나. 네, 괜찮은 분들이구나. 성격은 당연히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똑같은 성격이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좋으신 분들 있죠. 성향은 다양하지만 뭐라 그래, 좋으신 분들이 한 군데 왔구나. 제 심리적 부담감의 상한을 넘어서는 4명 이상이나 모였는데 그 6분이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소심한 성격이라서 끝나고 나서 개별 연락을 한 통씩 다 했어요. 그 제가 연락처 없는 분 제외하고, 카톡이나 문자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렸어요. 개별 다 괜찮냐, 뭐 문제 없었냐, 뭐 이렇게 다 했거든요. 또는 뭐 잘 들어갔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따로 저한테 그 문자에서 진짜 다 괜찮으신 분들이라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맑은 채팅창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봐도 이분이랑은 사회에서 만났어도 내가 어떤 문제나 그런 게 없이 알고 지냈겠다 싶은 분들이 채팅창에 계신 거더라고요. 채팅창에 뭐 물론 가끔 이제 클릭하고 들어와서 저번처럼 뭐 한마디 쓰고 나가시는 분, 이런 분 말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어느 정도 보시고 채팅도 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되게, 그것도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번개 모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를 안 물어봐요. 굳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이도 안 물어보고 하는데, 나이 불문, 업종 불문, 성별 당연히 불문, 요즘 세대에, 요즘 시기에 당연히 불문, 다양한 성격으로 괜찮으신 분들이 계신 것을 오히려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소심한 제가. 그날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분이 제 성격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제가 의심이 많고, 솔직히 말하면 투자계 계신 분이나 투자 시장에 대해서 참여해 보신 분들이나 세일즈 또는 고객 관리 쪽 계신 분들은
영업 관리, 그러니까 직원 관리라고 하죠. 이런 쪽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속여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속이려고 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일을 해야 주변 사람들한테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업종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심도 많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실제로 보니까 열려 계시고 제가 다친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소심하고 네, 여러분들이 열려 계셔가지고 그날 되게 고민하고 걱정한 것보다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에 비해서 되게 재밌었고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이런 채널로 운영하길 잘했다? 네, 제가 물론 자극적인 걸 운영했으면 당연히 자극적이신 분들 계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번개 모임 덕분에 그리고 앞으로 또 저를 보게 될 분들에 대한 신뢰 덕분에 앞으로도 이 채널의 성향대로 갈 것 같아요. 이 성향을 유지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개 모임이자 그게 될 것 같고요. 제 첫 번개 모임이죠. 그러니까 4명이 넘는,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4명이 넘는 걸 의도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무리가 없으면 제 건강상이나 어떤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뭐 종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다수 모임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지금 1시간째 제 후기 들으신 분들은 야 쟤는 저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게 힘든가? 라고 느끼실 정도로 제가 지금 얘기했거든요. 50분 동안 중간중간마다 다수 모임에 대한 힘겨움을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다, 내가 막 싫다는 얘기인가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너무 먼 지역이 아니면 그날 왜냐면 너무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셔가지고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머신 분들이 아니시면, 너무 머신 분들은 제가 혹시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은 따로 연락을 가능하면 하고 그때도 또 인스타에 어디 지역 간다고 얘기할게요. 인스타나 SNS에 저 유튜브에 그때 말고는 뭐 소수로 이제 뭐 보는 거는 괜찮으니까 더 볼 수 있으면 보면 되는 걸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짠 하시죠.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도 소외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번개 모임 재밌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번개 모임 덕분에 채팅창에서 뵙는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 요지, 핵심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사실 계산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이 얘기를 하면 채팅창 계신 분들 소외감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당연히. 근데 아니야, 이 얘기의 요지는 결국에는 채팅으로만 만나뵙던 분들이 실제로도 좋은 분들이겠구나라는 내 상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주제라서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네, 마치 준비한 것처럼 깔끔하죠? 네, 사실 속으로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 꼭 해야지 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짠하고 제가 안 먹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항상 채팅창 참여해 주시고, 또는 채팅창 참여 안 하셔도 읽으시는 분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